얼마 전에 이제 15억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의 집값 걱정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비웃어하더라고요. 댓글에 뭐라고 나왔냐면 되게 황당해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살다 15억짜리 집 사는 사람의 집값 걱정까지 걱정해줘야 되냐라는 게 이제 댓글을 단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맞는 얘기죠. 15억짜리 집을 살 정도면 뭐 돈이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부자이니까 그 정도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놈의 15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 걱정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어이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2억짜리 3억짜리 집 살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데 15억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서울의 집값은 뭐 14억, 15, 30평대 아파트 기준, 경기도 외곽도 뭐 8억, 9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 뭐 적어도 한 반 정도는 자기 돈이 있겠죠. 38세, 39세의 웬 남성이 원래 김포에 사는데 뭐 지금 아니면은 이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15억짜리 집을 이제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뭐 서울에 무조건 살아야 되나, 뭐 서울에 꼭 진입하고 싶다, 뭐 사람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기한 게 맞냐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뭐 지금이 집을 살 시기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다 각자 개개인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경제력이 되어서 비싼 집을 산다라는 건 그것 또한 이제 그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고 염려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언론에 뉴스거리로 나올 만한 내용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죠. 15억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만약에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 뭐 그 집을 사는데 돈을 다 쓸까? 당연히 그럴 리 없죠. 왜겠습니까? 왜? 뭐 그렇게까지 돈을 이렇게 탕진할 생각 없고, 뭐 일정 부분 뭐 나누어서 뭐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집을 사고, 또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또 구분해서 이제 현금으로 해서 뭐 이자를 받든 아니면 뭐 채권 이자나 뭐 고배당 이제 배당을 받든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뭐가 되었건 간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데 너무 과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앞으로 영끌하고 뭐 비투한 이들이 이제 겪게 될 이제 충격은 엄청날 것 같고, 그 충격 또한 그 개개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책임을 이제 감당하겠죠. 뭐 은행들이 앞으로 40년, 50년간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다름 아닌 그들 영끌한 이들의 그 이제 가상금리,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점심시간이 되면 조용히 공원 같은 데서 혼자서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살 정도의 이제 경제력밖에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나중을 위한, 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려고 하는 걸까? 뭐 둘 다 맞을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예전보다는 좀 삶이 많이 빡빡해졌다라는 겁니다. 일본 드라마 보면 이제 경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고위직 관료들은 도시락 시켜서 이제 사무실에서 먹고, 아래에 있는 현장 형사들 있는 사람들은 삼각김밥과 음료수로 점심 끼니를 때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도 그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제 비슷해지면 이제 사람들의 삶이 더 이제 아래로 추락하는 것인데 어떡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이제 삼각김밥 먹는 그 형사들의 모습을 보다가 뭐 15억짜리 아파트 산 사람의 이제 집값 걱정 이야기를 들으면 좀 그리 뭔가 좀 상충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결국은
이 혼란스럽고 이 어수선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는 형사들의 모습, 그리고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의 집값 걱정, 좀 둘이 좀 상충되는 것 같고, 15억짜리 집을 샀으면서 걱정하는 걸 보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투기에 미쳐있는 이제 30대 후반의 그 남성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참 그냥 어이가 없고 그냥 황당할 뿐인 거죠.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머리에 총을 겨눈 것도 아닌데 어쩌자고 그렇게 이제 황당한 짓을 저질렀을까. 지금 뭡니까, 김천이나 원주나 이런 데도 공무원들, 공사 직원들 집을 3채 4채 5채 무리하게 산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그들은 지금 이 대출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난리라고 합니다. 왜? 상가 분양 받았는데, 상가 분양 12억 15억에 받았는데 실제로는 2억 3억에 또 거래가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격이 엉망이고 부자 되겠다라고 욕심 부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빚더미에 떠안게 생겼다 보니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나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라 받는 연봉이 8천만 원 1억이고 맞벌이여서 둘이 합쳐가지고 1억 5천 2억 2억 5천 되게 잘 사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계층들인데 그들이 이번에 무리하게 집을 3채 5채 7채 사들여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몰락하고 망하면서 부동산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진다라고 하죠. 참 황당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나.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는 그냥 집값이 떨어졌네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 자체가 되게 추락해서 엉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견뎌 나갈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으로 막막하고 참으로 두렵구나, 겁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좀 무난하게 무탈하게 이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쉽지 않은 세상을 너무 막만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덤벼든 이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정신 나갔다 라는 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